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이게 좀 아쉽게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 전 당일 주도 테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게 이제 시간에 처음에 그 상승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저 같은 경우 이 종목이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언급을 했어요. 그 영상에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낙폭 과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좀 난이도가 있는 매매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이 종목 자체가 애초에 현대사료 때부터 해가지고 작전을 하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뭐 결국에는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트레이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사가지고 뭐 재료 있으니까 무조건 올려주겠지 이런 것보다 일정 구간에서 대응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또 낙폭 과대에 대해서 재료랑 같이 엮어가지고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구간에서는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혹은 자신만의 뭐 이제 차트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좀 원활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테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죠. 3만원 구간을 일단 좀 지지를 잘 해주는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을 뭐 위에서 오늘 뭐 매매를 하고 계셨거나 들고 계셨거나, 뭐 이제 차트 기준도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3만원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게, 얘가 이 앞에서 3만원 구간에서 좀 계속 힘들게 저항을 맞았잖아요. 플러스 어제 시세를 주고 밀리면서도 이런 식의 구간들. 그래서 요 종목은 첫 번째로 3만원이 라운드 피겨도 있고 차트상에서 강하게 좀 저항을 만들어줬던, 그리고 강한 저항은 돌파 후에 뭐가 되죠? 강한 지지. 그래서 어제 지지까지 해줬는데, 어제 지지를 해줬으면은 오늘도 좀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였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3만원을 좀 잘 지켜주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대응 측면이죠. 3만원을 깨거나 하면은 내가 손절을 칠지, 아니면은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3만원 깨고서 이렇게 저점 한번 만들어주고 이제 버텨주다 보니까 이 구간을 깨면은 손절을 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자신의 기준이죠. 그래도 일단은 3만원이 제 눈에는 그 관심 테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대응 기준으로 이걸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왜? 힘들게 올려놓고서 왜 거기를 못 지켜주지? 지켜주는 게 당연히 좀 좋은 모습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어요. 자, 항상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카나리아 바이오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을 아직 안 한 상태, 그런 리스크도 있고, 종목이 애초에 세력이 진짜 대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죠. 현대사료 때부터 해가지고 뭐 상한가 뭐 4~5방 올리고, 저 올해 보면 뭐 6조 계약 체결 사실상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된다기보다는 뭐 뉴스가 실질적으로 뭐 다른 해외 글로벌 빅파마에서 좋게 봐서 뭐 계약 논의가 나오더라도 6조짜리가 나올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약효과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첫 번째가 그거죠. 대놓고 세력이 작업을 하던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가 좋지는 않아요. 분명히. 분명히 이 두 개는 기억을 하셨어야 됩니다.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종목을 대놓고 세력주, 대놓고 작업하는 세력주. 그리고 우리는 세력주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트레이딩, 우리가 이 종목이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신 분은 없겠죠. 뭐 물론 이제 주식을 아예 처음 접근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얘가 처음에 그 올해 고구마 6조 계약 체결 논의 나왔던 날이 이날이에요. 3월 3일.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이 종목 좀 그 6조 시총 1조짜리인데 6조 계약 논의 그런 건 이제 재료 측면에서 괜찮고, 차트에서 좀 단기 차트도 돌파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괜찮다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3만원까지 오긴 왔어요. 하지만 가치 투자랑 그 트레이딩 영역이랑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주식을 이제 처음 하거나 하면은 머릿속에서 시총 1조짜리인데 6조 계약이 된다면은 뭐 시총 6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뭐 5만원 6만원 갈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좀 카톡 찌라시방 이런 거에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시총이랑 단순 비교해가지고. 근데 주식이
그렇게 단순하면은 정말 쉬울 거예요. 그냥 이거 시총 1조짜리인데 6조 계약 논의? 이거는 체결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뭐 6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3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주식이 돌아간다면 정말 쉽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주식은 사실상 모든 거는 다 리스크가 있어요. 주식 자체. 막말로 갖다가 삼성전자도 이게 회사가 망하지 않는 그 안전하다가 있을 뿐이지, 이거 10만 전자 간다고 매매 막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지금 반토막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우량주의 대표격인 삼전도 이렇게 주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정말 우량주들 코스피 100, 200 이런 종목들 물갈이 된 종목 정말 많아요. 옛날 차트들 보시면 뭐 해운 쪽도 그렇고. 그래서 머리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식은 애초에 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는 리스크를 동반해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재무는 분명히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 감사보고서 아직 미제출 요렇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재료가 뭐가 있었죠? 오레고 봄합 6조 계약 체결 논의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체결이 아니에요. 논의를 하러 간다. 그리고 논의는 그냥 대화이고 사실상 이게 무조건 계약 체결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죠. 그래도 6조라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세력 측에서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이용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이 종목이 사실상 2만원짜리에서 뭐가 됐든 50%를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오늘 끝났냐? 아직은 진행 중이죠. 왜?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오 유럽 스프링 그리고 오레고마 6조 계약 체결 논의를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이 남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력이 이용할 여지는 조금은 살아 있습니다. 뭐 이 뒤에 실질적으로 저게 체결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죠. 우리가 뭐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세력 측에서 뉴스로 엮어서 붙여줄 가능성은 있죠. 즉 아직 재료는 하루 이틀 뭐 남긴 남았어요. 뭐가 됐든 장중에 뭐 이 체결 논의했다, 뭐 논의 오가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기간이 이제 좀 타이트하다, 재료 소멸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고, 자, 낙주 매매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낙주 매매는 기본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아요. 일반적인 종목들 대비해서 난이도가 높다. 왜? 항상 악재에 대하여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 결국 중요하거든요. 뭐 상승도 사실 똑같죠. 재료에 대해서 좀 판단하고 그걸 이제 메인으로 해서 뭐 비중 베팅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악재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낙주 매매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경험이 없다면은 사실 이 악재가 엄청 큰 건지 아닌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종목들이 광기로 갈 때는 미친 듯이 매수세가 쏠리는 것도 있고, 반대로 무서워서 악재성으로 갖다가 뉴스를 붙이면서 하락을 할 때는 이제 투매,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동 같은 개념이죠. 악재로 갖다가 밀리면은 보고서 놀라요. 이거 뭐야?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오늘 특징주를 붙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얘가 어떤 악재인지 당연히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얘가 뭐 어떤 이슈로 밀리고 있구나 판단을 했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분봉 보면서 처음에는 버티다가 뭐 갑자기 뭐 악재 없는 것 같은데 왜 버티지? 왜 밀리지? 하다가 버티다가 그거 저점 또 깨고 하면 이런 식으로 투매 나오고, 좀 버티는 것 같다가 저점 깨면 투매 나오고, 그러면은 버티다가 이거 못 버티겠다 하고 손절 나오고, 그런 투매 심리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의 좀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공포감 투매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좋아하죠. 왜? 악재 크기랑 비교해가지고 이거 생각해봤더니 포인트, 오늘 얘는 이제 매매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직 이거는 재료가 일단은 뭐가 됐든 뭐 내일이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가 됐든 세력 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 첫 번째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에서 이용할 아직은 남아있던 상황.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 돈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바이오 특유의 악재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낙주가 나왔을 때 악재를 항상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뭐 때문에 밀렸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얘가 오늘 얘가 그 오레고보맙에 대해서 뭐 이거 좀 종목 뭐 그 임상 실패라던가 뭐 계약 체결 안 하겠다 뭐 이런 뉴스였으면은 저도 매매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이제 좀 들고 있던 거 애초에 라운드피가 이거 3만원 내서 좀 지지해주는 거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3만원 요거를 이제 깼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들고 있던 거 남은 거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하한가 주변에서 좀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갔죠. 아직은 내일 아침에 좀 팔려고 하는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게 이거 내일 그냥 하한가 하고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면은 더 좋아 보인다 설명을 드렸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 시간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 가기 전에 시간에 움직이기 전에 주도 테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그거죠. 이거 내일 아침 개파락하면은 좋지 않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상황인데 왜 그렇게 좋게 봤냐면은 이게 하한가를 갔잖아요. 하한가를 갔는데 이 악재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상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대해서 이거가 이제 그 감사 의견 그쪽이 좀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거잖아요. 즉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 뭐 오레고보맙의 악재라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카나리아 바이오엠 엮여있는 회사가 감사 의견 때문에 하한가를 가고 그것 따라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뭐야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하한가 가네?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그 여파로 갖다 이렇게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악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석에 따라 달라요. 각자 좀 뭐 이게 진짜로 뚜렷하게 특징주를 붙여가지고 이것 때문이다 라고 붙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얘가 왜 밀렸는지 그리고 밀린 이슈에 대해서 얘가 좀 세력 측에서 이용할 만한 돌려줄 만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M 때문에 하한가 가고 얘도 밀렸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M이 어떻게 됐죠 결국? 막판에 돌려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9% 10% 이렇게 좀 갭을 띄워줬습니다. 장중에 얘가 하한가를 가서 놀라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하한가를 간 건데 제가 이제 막판에 올려줘요. 그러면은 뭐야 얘가 오레고보맙에 대해서 악재가 생긴 거나 혹은 체결 논의가 뭐 캔슬됐다 이런 뉴스면은 조심했어야겠죠. 저도 안 샀을 거예요. 핫다 안 해요. 무서우니까. 하지만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엠 때문에 하한가를 이렇게 밀었는데 얘가 마지막에 풀어주네? 그러면은 그 악재에 대해서 반영을 하한가 갔으니까 얘도 하한가로 반영을 했는데 제가 풀어줘.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여기서 개파락을 하면 더 좋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개파락하면 조금 더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좀 개파락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얘 때문에 하한가를 갔는데 얘가 하한가를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내일 돌려줄 수도 있겠는데 개파락이 공포감이라는 건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밀렸지만 여기서 개파락하면은 돌려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구간이 좀 더 밀리면은 좋은 게 2만원 여기 딱 지지해줬던 저항이었던 강한 저항 구간도 조금 더 내려가면 이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좀 좋게 보던 부분 즉 악재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악재가 정리를 하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M 하한가 그래서 하한가를 갔는데 반등 그러면은 카나리아 바이오도 하한가를 갔지만 얘 때문에 간 거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 자체에 뭐 오레고보메라든가 이런 악재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악재를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것 따라간 건데 얘가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개파락하면 조금 더 좋아 보였어요. 왜? 부담 없이 오늘은 이제 결국 하한가를 마감하긴 했는데 잔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내용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개파락 만약에 조금 더 하면은 더 좋지 않나 그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즉 악재에 대해서 마지막에 풀어주고 악재에 대해서
낙폭 과대이지 않나. 좀 더 내려가면은 차트상 지지, 저항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뭐 개파락하고 하면은 올해 고금업에 대해서 6조 계약 오늘 뭐 체결, 뭐 빅파마랑 뭐 한다. 이런 뉴스를 만약에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없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거를 세력 측에서 이용할 이슈도 조금 남아 있었고, 악재에 대해서도 엄청 크게 반응을 하기에는 그냥 뭐 감사 의견, 분명히 무시할 건 아니죠. 무시할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것 따라서 얘가 한가 갔다가 얘가 풀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조금 움직임은 줘야 되지 않나. 플러스 이 종목은 돈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곱게 죽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의 특성, 뭐 재무의 불안함,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거죠. 아, 나 리스크 무서워. 이런 거 분명히 대놓고 작업하는 세력 주고 재무 분명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어. 무서워?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분명히 그런 거를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는 정치 테마 안 해, 주식시장에서. 나는 바이오 테마 안 해. 이것도 자신의 기준이에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바이오에서 누군가는 또 저런 낙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도 대선 시즌에 막 또 시원하게 3배, 4배 수익 내는 분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거기서 크게 맞아가지고 아, 나는 저거 진짜 진절이 난다, 정치. 막 변동이 너무 크니까 난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좀 싫어. 나는 좀 차라리 세력주로 하더라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테마를 할래. 그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매매 기준이에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겠죠, 분명히.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좋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낙주 투매 나올 때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얘가 막판에 뭐 금액이 엄청 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자 봅시다. 투매가 언제부터 나왔죠? 한 이제 2시 반, 좀 막판에 나왔죠? 거의 2시 40분 시간을 보죠. 자, 요 구간 40분인데 마이너스 53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종목이 밀리면서 외국인 프로그램이 살살살살 사기 시작합니다. 2시 55분 요 구간이죠. 거의 이제 막판까지 한 10% 남은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시원하게 계속 들어와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52억 있는데 장 마감할 때 100억. 즉 이 종목은 한 요 구간에서부터 밀리면서 여기까지 150억을 샀겠죠. 특히 좀 많이 산 구간은 요거 뭐 50억 리셋 시키고 3시 10분 여기서부터 3시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지금 거의 100억을 샀어요. 3시까지 한 12억, 마이너스 12억. 근데 여기서 마무리가 이제 100억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 프로그램이 합쳐가지고 한 100억 정도. 얘네들 돈도 들어왔어요. 단타를 치러 들어온 거겠지만, 막판에 투매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적극적인 매수. 외국인은 단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와 놓고 자기들 돈 쓰고 다음날 시가 개파락하면 좀 더 매력적이겠죠. 얘네들이 왜 받아줬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얘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카나리아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냥 이제 재료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막바지이긴 했는데, 이제 그 악재로 내려온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올 때는 최소한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들고 있다가 뭐 투매에 동참하고 뭐 그거는 이제 아직 기준이 안 잡히면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얘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거 왜 이렇게 밀리지? 관심 좀 가는데? 그런 분들은 왜 밀리는지 이유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거 뭐 하한가 같네? 핫다 해야지. 하한가 따라잡기 그거 다음날 막 갭 주는 거 많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것보다 핫다를 할 때, 낙주 매매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하한가 얘 때문에 갔는데 얘 푸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막판에 3시부터 막판까지 한 20분 30분 동안 100억을 매수해주네. 그냥 쭉 당겨주네. 그리고 세력이 이용할 만한 이슈가 있는데 얘가 오늘 하한가까지 갔어. 그리고 종목이 돈도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스트레이트로 좀 죽을 수 있을까? 요 높은 자리에서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갔다가 오늘 뭐 이슈 붙이거나 하면은, 아니면 뭐 돈이 갑자기 쏠리거나 하면은 돌파 매매, 그런 영역이고,
밀리고 이렇게 악재로 밀렸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내가 낙주매매 영역 이런 거를 항상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리스크 없는 종목은 없어요. 특히 우리는 세력주 테마주를 하기 때문에 막말로 갔다가 에코프로 저 회사에서도 이런 거에서도 악재로 막 개파락하고 하잖아요. 우량주라고 리스크가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무에서 생기는 그런 악재성 이야기가 이제 세력주 테마주, 특히 세력주 테마주는 말 그대로 세력주잖아요. 세력이 뉴스를 붙이거나 막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좀 뭐 사실무근 뉴스라던가 뭐 아니면은 좀 악재성 뉴스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빈도의 차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것만 생각하면은 무서워 세력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것도 있잖아요. 호재성 뉴스도 세력주이기 때문에 붙여주는 겁니다. 호재성 막 뉴스 갑자기 뭐 단독 지금 뭐 사우디 뭐 아스타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사실 이거 그냥 대놓고 세력이 단독 뉴스로 갖다 지금 붙이는데 상한가 3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력주에서 리스크가 아예 없는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쉽진 않죠.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어떤 종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종목이 대놓고 예전부터 작업을 하던 재무가 안 좋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있어요. 대신에 밀릴 때 내가 최소한 접근을 할 거면은 어떤 이슈로 밀리나 그냥 막연히 저 공포감에 그냥 나 그냥 핫다 좋대 해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생각할 요소가 많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제 낙주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